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3입니다. 시즌 3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주말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즌 3는 시즌 2와 시간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은 사회하고 기술 과정이에요. 이따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은요, 이제 시즌 3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수분해 시즌 3에서는 인수분해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했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인수분해를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면요.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나니 방콕까지였었죠. 인수분해 공식 기억하는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는요. 그래, 공통인수로 처음에 묶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1시간 동안 쭈루루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 나갔었는데 그런 공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통인수로 묶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항식의 인수분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봤었는데 각각의 그 공식의 특징들이 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곱식이었고 그 제곱식은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x제곱 플러스 ax,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x제곱 앞에 계수값이 있고 상수항까지 복잡한 수가 있을 때 인수분해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수분해 1시간 동안에 쭉 달려오느라고 아마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수분해의 단원 중에서 아주 자세하게 인수분해 뜻, 공통인수에 대한 것과요.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 1번과 2번을 좀 유형별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인수분해 뜻하고 다항식 인수분해 나간다는 거요. 오늘 우리 총 5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1번과 2번 공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x제곱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네들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두 번째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유형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한번 응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 활용입니다.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어라 라는 것이에요. 자,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공통인수로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했죠. 보니까 4개의 항에 공통인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근데 사실 공통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2개씩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2항과 뒤에 2항을 묶어서 공통인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B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식의 공통은요. 공통인수는 A가 있겠죠. 그래서 A로 묶어내면 자, A로 묶으면요. 뒤에 있는 B와 A 중에서 A 뽑았으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러면 B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뒤에 있는 B 플러스 1은 그냥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B 플러스 1이 공통인수이니까 이 공통인수 뽑아내면 B 플러스 1에 남은 A와 그리고 여기 사실 플러스 1 뒤에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1을 가져와서 가로에 묶으면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벳 순서로 A 플러스 1, B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조금 기다렸다가 푸는 걸로 할게요. 자, 보니까 4개의 항에 공통으로 공통인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항씩 묶어서 한번 인수분해 해보죠. 일단 식을 쓰고요.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 A를 묶어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에서는요. 마이너스로 공통인수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B-1 있고요. 마이너스에 B-1 있죠. 이때 B-1이 공통인수로 눈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b-2를 공통인수로 묶고 남은 것 a와 마이너스의 1값까지 공통인수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벳 순서로 마찬가지로 a-1, b-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요. 인수분해를 할 때 사실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공통인수를 다 찾을 수가 없고 공식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두 개 항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꺼내보면 공통인 부분, 공통인 인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두 개 항씩 묻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개념 활용 두 번째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 완전 제곱식이 무엇이었지? 제곱과 제곱, 그리고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곱해져 있는 데다가 2까지 곱해져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절반의 제곱. 선생님이 키워드를 절반의 제곱 있어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서는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첫 번째입니다. 완전 제곱식은요. x제곱에 x 앞에 x제곱 x 상수항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는데 x 앞에 개수의 값이 2a고요. 그것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사항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값이 상수항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완전 제곱식 어떻게 쓸 수 있지? x 하나 가져오고 a 하나 가져오고 중간에 있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부호는 따라가게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요거 인수분해인데요. 자, 얘는 보니까 a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앞에 것과 뒤에 것으로 중심으로 봤는데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오고 중간에 2가 오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가져오고 가운데에 연결부호 가지고 와서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a하고 b하고 가지고 오고요. 얘네 둘 다 혹시 가운데 있는 항에 a 있어? b 있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우리 첫 번째 식과 관련되어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식과 관련되어 있는 예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a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상수 a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상수 a 어떻게 구할까? 보니까 x제곱 앞에 개수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값이 상수항으로 오면 되겠다는 첫 번째 룰이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a에서 10x를요. 절반으로 나눈 값인 5요. 이 5의 제곱의 값이 a로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5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와 있어야 하므로 따라서 a는 5의 제곱 얼마? 그래, 25로 이렇게 계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a에서 a 값은 25고 x 플러스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10x의 절반의 제곱이 a 값으로 우리 a 값을 25로 구했었잖아. 그런데 위에 있는 문제는 이 a가 x 앞에 있는 개수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한번 풀어볼 거냐면 자, a를 절반으로 계산하고 a의 절반의 제곱의 값이 25여야 된다. 근데 25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즉 25의 제곱근은 5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있잖아요. 따라서 2분의 a라고 하는 값은 5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값까지 된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값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보니까 상수항에 a가 있는 경우는 값이 하나였죠. 그런데 x 앞에 개수의 값이 a인 경우에는 값이 2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아요? 정리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x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요. 완전 제곱식에서 두 번째 있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9x제곱 플러스 네모 xy의 y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있는 시계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계값 어떻게 구할까? 보니까요. x제곱 앞에 개수가 있고 뒤에 y제곱에 4까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두 번째 유형 앞에 있는 것의 제곱
뒤에 있는 것에 제곱이 있다면 앞에 거 하나 끌어오고 뒤에 거 하나 끌어와서 2가 있는지만 하면 확인하면 완전제곱식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써보죠. 9x제곱 플러스 네모 xy의 4y의 제곱은, 자, 9x제곱은요 3x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앞에 거는 부호는 쓰지 않을게요. 자, 두 번째 거 y의 제곱, 뒤에 있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y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y의 제곱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그래서 2 곱하기 3x 플러스 2y로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어요. 자, 완전제곱식 됐나요? 자, 그러면 네모 xy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3x가 있고 2y가 있으니까 하나씩 따오게 되면 2 곱하기 3x 곱하기 2y, 즉 네모 xy는 플러스 마이너스 12xy가 되고, 따라서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요 네모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모의 위치를 상수항 자리, 여기 y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다가 바꿨습니다. 마지막 상수항 자리에 네모를 비워놓고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의 식의 값을 구해봐라. 자, 네모 안에 있는 식의 값 한번 구해볼래요? 자,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9x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네모를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제곱, 뒤에 제곱, 그리고 각각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가운데 곱해주고 2가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x제곱은 3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 곱하기 3x인데요. 자, 3x까지 나오면 뭐가 남냐면 2y가 남겠죠. 그럼 2y가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 상수항의 제곱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y의 제곱이 뒤에 붙어야 하므로 정리하면 네모라는 건 결국 뭐다? 2y의 제곱, 즉 4y의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완전제곱식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간고사 시험 내지는 기말고사 학교 시험에요 꼭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요. 완전제곱식의 응용 문제 중에서 다음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상수 K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곱해져 있는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전개해야 되겠죠. 자, 전개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 x 앞에 개수가 없으니까 x제곱 쓰고 x 앞에 더한 것, x 뒤에 곱한 것을 쓰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2차 식을 일단은 우리 전개합시다. 그럼 x제곱 x로 내림차순 쓰고 x 앞에는 각각의 더한 값 1 플러스 2고요. x 뒤에는 1 곱하기 2 곱한 값 써주고 상수항 K값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플러스 k의 값 중에서 이 3이라고 하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3 제곱의 값이 얼마다? 상수항인 2 플러스 k다. 자, 2분의 3의 제곱의 값은 4분의 9고요. 따라서 K값을 구하기 위해서 2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K는 통분시켜서 2가 4분의 8이니까 4분의 9에서 4분의 8을 빼면 4분의 1로 이렇게 정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K값은 얼마?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식에서 완전제곱식 첫 번째 식 응용 문제까지 전부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게 감이 오시나요? 자, 완전제곱식은 뭐라고요? 두 가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 첫 번째 뭐라고? x 앞에, x제곱의 앞에 개수가 1인 경우에 x 앞에 있는 값, 그 개수값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제곱식. 또요, x제곱과 관계없이, 내림차순과 관계없이 앞에 제곱과 뒤에 제곱이 있으면 가운데는 앞에 거 하나 따오고 뒤에 거 하나 따온 다음에 반드시 2가 존재를 하면 인수분해 되고 앞에 것과 뒤에 것, 가운데 부호 따라와서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 개념 활용 세 번째입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의 계산인데요. 얘는 공통인수와 합차 공식하고 제곱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번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공통인수 활용되는 문제인데 우리가요 이렇게 수가 나와 있는 경우에 132 곱하기 6.4에 132 곱하기 3.6을 하라고 하면 사실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곱셈 공식 내지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공통인수 있나요? 좋아.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볼게요. 공통인수 132로 묶어내면 남은 6.4와 3.6이 남네요. 가로 안에 써줄까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 의해서 당연히 쉬운 수로 바뀌겠죠. 그럼 쉬운 수로 바뀌면 132 곱하기 6.4 더하기 3.6은 10이니까요. 따라서 130에다 10을 곱하면 0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1320으로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요. 합차 공식 활용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13 곱하기 3.5의 제곱이에요. 13 곱하기 1.5의 제곱. 요거요.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데 플러스로 잘못 쓴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식 잠깐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자, 그랬더니 제곱, 뭔가 공식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13이 붙어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로 일단 묶어낼게요. 얼마로? 13으로 묶어내죠. 자, 13으로 묶어냈더니 3.5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따라서 합차 공식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3에다가요. 제곱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것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랬더니 13 곱하기 3.5와 1.5를 더하면 5가 되고요. 3.5에서 1.5를 뺐더니 2가 됐죠. 자, 5, 2, 10이니까 10에 13 곱하면 130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조금 만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곱셈 공식 내지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수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시험 때 가끔씩 1, 2, 3, 4, 5 오지선다형으로 각각에 맞는 것. 이 공식을 적용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완전제곱식의 활용, 각각의 공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의 활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실수의 값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보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까? 각각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을 해서 제곱도 시키고 4도 곱해서 라는 문제일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상이에요. 힌트가 있으니까요. 자, 힌트는요. x제곱 마이너스 여기 4x라고 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느냐면 보니까요. 이것은 완전제곱식이죠. 그런데 어떤 것의 완전제곱식이냐면 자, 2를 이항시키면 x-2의 완전제곱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힌트네요. 출제자의 의도에 의해서 뒤에 있는 값을 묻는 것은 앞에 있는 걸 뭔가 이항시키고 바꾸고 하면 바로 제곱이 되게끔 나오게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지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값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인수분해 하게 되면 x-2의 제곱이죠. 그러면 x-2의 값은 어디서 구했냐면 여기 있었어. 2를 이항시켜서 한 값, 루트 3으로요. 따라서 루트 3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3의 제곱 얼마? 그래, 3으로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쉽게 풀리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그렇게 x에 있는 값을 이항시키고 조금만 변화시키면 뒤에 있는 값을 구할 수 있게끔 나오니까요. 이런 문제들 틀리지 않고 보도록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이요. 개념 활용 네 번째입니다.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요. 자, 2개 공식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공식이 2개가 적용이 된다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이 식을요.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우리 합차 공식 눈에 보인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2b-1하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묶어서 되는 것만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뭔가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공통인수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b제곱에다가요. 뒤에 있는 값이 2b에 1까지 나와 있죠. 얘는 어디서 많이 본 식이네요. 어떤 식?
그래, 완전 제곱식.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묶지 말고 a제곱 놔두고 b제곱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면 b제곱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 얘네들은 합차 공식이죠. a의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고요. a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개해주면 결국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고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문제 해보실래요?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b제곱에 플러스 4b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라고 하네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 잠깐 기다려 볼게. 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1입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얘를 보니까요. 마이너스 a제곱은 그대로 두죠. 그리고 눈치상 보니까 이 4b제곱에 4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2b의 제곱이니까 얘네들을 인수분해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자, 2b의 제곱이고 1의 제곱이니까요. 2 곱하기 2b 곱하기 1 가운데 있지요.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앞에 거 제곱에 빼기 뒤에 거 제곱 되어 있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b 플러스 1에다가 하나는 a 더해주고 하나는 빼주게끔 인수분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a 플러스 2b에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2b에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고 있어요. 항이 4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2개씩도 묶어볼 수 있고 2개씩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래,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해서 합차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개념 활용에서요. 여러 가지 활용 중 무리수의 소수 부분 구하는 것과 유리화 시키는 문제, 요것도 우리 인수분해 단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를 살펴보면요. 자, 무리수의 소수 부분입니다. 루트 5가 소수 부분 x라고 할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를 구하래. 세상에, 무리수의 소수 부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이런 x 값을 넣어가지고 이것까지 구하라고 하니까 그래, 정말 머리가 어지럽다. 그쵸?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래, 소수 부분 먼저 구하기. 그러면 소수 부분은 일단 루트 5라고 하는 건 2와 3 사이의 값이잖아. 따라서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그래, 2고 우리 제곱근과 실수해서 했었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하고 뺀다고 했었죠. 따라서 소수 부분은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잡았네요. 루트 5 마이너스 2니까 이걸 각각을 여기 x의 값에다 대입하라고 문제를 주어졌을까? 아니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은 출제자의 의도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을 변형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상 x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x 플러스 2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은 완전 제곱식이죠. 자, 느낌 왔다. 어떻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값이 얼마? 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그런데 주어져 있는 값은 얼마지?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기만 하면 x 플러스 2는 루트 5라고 주어지죠. 자,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주어진 값 얼마요? 이렇게 5로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간단해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식의 값들은요. 전부 D계에 있는 식의 값을 구하는데 쓰이게끔 만들어집니다. 문제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요리조리 바꿔서 이항도 시켜보고 제곱도 시켜서 식의 값을 구하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도 한 문제 해볼까요? 루트 11 소수 부분을 x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의 값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아, 그렇지. 제곱 잊어버릴 수 있지. 그치. 잊어버렸을 땐 또 어떻게? 다시 한번 기억해서 문제 풀어보기. 좋아요. 오, 준혁이 벌써 구했어. 굿. 좋아요. 자, 요거 소수 부분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지? 정수 부분 먼저 구하고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하고 빼면 됐었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 루트 11의 값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 루트 11보다 조금 작은 완전제곱수, 루트 11보다 조금 큰 완전제곱수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루트 11은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에 있으니까 3과 4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빨라요. 자, 루트 11의 정수 부분은 3. 소수 부분은 루트 1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x값은 루트 11에서 3을 뺐다. 자, 이미요. 여기 이 x의 값에서요.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11이고요. 각각을 제곱을 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11이라는 건 일단 알아두었습니다. 쓸 곳이 없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자, x 플러스 3의 제곱이 1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이니까 자,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이 값을 만들어줘야 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값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9를 더해준다. 근데 더해준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 빼줘야죠. 그러면 식이 변함이 없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으로 식을 바꿀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완전제곱식은 변형 가능하죠.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마이너스 15로 계산이 되니까요. 자, x 플러스 3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11이라고 그랬었죠. 자, 제곱해서 11 그리고 마이너스 15 하니까 값은 얼마? 마이너스 4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계산 잘 되고 있나요? 아, 좋아. 너희들 채팅창이 보이니까 선생님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있지? 아, 좋아라. 자, 마지막 문제가 될까요? 자, 이제 유리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의 값이요. 2 플러스 루트 5고 y가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시계값을 구하는 것은 일단 두십시오. 뭘 해야 될까? 유리화 먼저 해주어야 한다. 왜? 우리는 무리수예요. 분모에 무리수가 나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시계 계산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x값과 y값을 유리화 해줄 건데 그런데 유리화 해주는 과정에서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 같아. 자, 2라고 하는 건 루트 4와 같고요. 루트 5를 그대로 쓰고 루트 5와 루트 4 사이에는 하나 차이가 나죠. 이때는 하나 차이가 날 때 큰 것부터 앞에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지 않고도 이미 우리는요. 루트 x의 값은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거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제곱근과 지난번 인수분해에서요. 응용문제 할 때 선생님이 이거 풀어줬었거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자, x의 값은 루트 5 마이너스 2로 바로 계산됩니다. 유리화하지 않아도요. y의 값은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4의 값이죠. 하나 큰 값이 앞에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 뒤에 있는 거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5의 마이너스 2 값으로 x의 값, y의 값 바로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났다. 자, 시계값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은 x 플러스 y의 값은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x 곱하기 y의 값은요. 루트 5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니까 각각이 이거요. 마이너스 2가 같고 루트 5가 부호가 반대가 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래, 부호가 같은 것의 제곱 빼기 부호가 다른 것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지?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요. 따라서 x,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빠르죠? 그래요.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속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x 플러스 y값 마이너스 4로 구했고요. x 곱하기 y값 마이너스 1로 구했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의 값을 보니까 이 식을요. 인수분해 하게 되면 x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이네요. 그런데 x를 제곱하기에는 너무나 식이 복잡할 것 같아서 공통인수로 묶어내 봅시다. 뭐 있어요? x, y로 묶어내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되고 아까 x 곱하기 y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올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y의 값은요.
마이너스 4가 올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4일은 4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지금 하는 수학은 계산을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응용하는 문제잖아. 익숙하게 계산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익숙하게 안 된다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건 조금 이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익숙하게끔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서 인수분해 쉽게 되게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응용되는 이 각각의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본다. 선생님, 근데 유형 문제 풀어보니까 저 너무 헷갈리고 힘들어요. 맞아. 이제 익숙하게끔 문제를 풀었는데 바로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문제의 수준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아무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수학의 실력자가 되는 거죠. 좋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인수분해 첫 번째에서는 무엇을 배웠냐면 공통인수로 묶는 것.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은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인수 찾아내고 또 공통인수 찾아낸 것들 중에서 공통인수 묶어내는 작업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할 때요. 이 완전제곱식을 알아보는 것은요. 절반의 제곱이 상수에 있는지 x제곱의 개수의 값이 1일 때 x 앞에 있는 개수값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완전제곱식이라고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또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요. 앞에 제곱, 뒤에 제곱의 각각의 값이 가운데 하나씩 앞에 것, 뒤에 것 곱해져 있고 2가 곱해져 있으면 그럼 걔네들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또요, 이 완전제곱식을 활용을 하거나 또 항이 4개인 식은 어떻게 구분한다? 항이 4개인 식은 2개 정도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부분은 합차 공식 또는 완전제곱식 이용하니까 이런 것들 연습해 놓으면 좋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건 뭐였었어? 그래, 우리 두 가지 배웠죠. 무리수와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구할 때 제곱근과 실수에서 배웠던 정수 부분 먼저 구하고 정수 부분을 전체에서 빼서 소수 부분을 구한 다음에 식이값 자체를 어떻게 한다? 변형을 시키거나 더하거나 빼서 변형을 시키기만 하면 바로 식이값이 나오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화요. 유리화는 지난번 선생님이 하나 차이가 나는 분모의 하나 차이가 날 때는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바꿔서 바로 유리화가 됐었고 걔네들의 값 역시도 마찬가지로 식이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 식이값에 각각의 값들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러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해서 쉽게 수로 계산을 한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인수분해 후에 넣으면 훨씬 더 쉽게 계산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는요. 방콕 문제 풀이하는 거 그리고 교과서 소단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인수분해 1번과 2번 그리고 공통인수 활용하는 문제들은요. 많이 풀어볼수록 좋습니다. 자, 오늘 방콕 문제입니다. 자, 방콕 문제는요. 이게 뭐야? x가 1과 2 사이에 있어. 그런데 루트 안에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식들이 있네요. 그쵸? 이 복잡한 식들을 간단히 하라고 x의 값의 범위를 주어지고 뭔가 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마치기 전에 힌트를 하나 줄게요. 우리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그 제곱을 벗겨내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절대값을 씌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절대값을 벗길 수 있는 것은 x의 범위였었죠. 그런데 루트 안에 보니까 뭔가 완전제곱식과 관련되어 있는 식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여기까지 힌트 주고요. 방콕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방콕 문제 먼저 풀어주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문제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예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시간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지금 1번, 2번 그리고 공통인수 묶는 거 해봤으니까
다항식의 인수분해 3번과 4번.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우리 3번, 4번 공식 주어져 있죠. 이 3번, 4번을 또 자세하게 유형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인수분해 단원의 마지막까지 달려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 너희들 이제 중3이라서 앞으로 너희들의 진로에 대해서 채팅창이 오늘 가득 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진로에 대해서 지금 상담해 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 진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나는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때 항상 수학이 좀 1순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고민만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익숙하게 문제 풀어보고 조금씩 단계를 올려가다 보면 어느 학교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실 거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진로 상담도 많이 하기로 해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인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자, 다음 시간에 다항식의 3, 4번 열심히 선생님이 준비해서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채팅창에서 못 봐가지고 초반에 선생님 너무 긴장하고 걱정했었는데 다시 들어와줘서 고맙고, 그래요.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 수요일 날 3시에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안녕.